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잘난 남자들이 매달리는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왜 저 여자는 그렇게 인물이 예쁘지도 않은데 남자가 끊이지 않는 걸까? 왜 저 잘난 남자들이 저 여자에게 안 달라는 걸까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를 감정 중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고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런 걸로 설명이 되나 싶겠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되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하나의 개념으로 구체화해서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어떤 여자는 70이 넘어도 남자가 매달리고 어떤 여자는 평생 나쁜 남자만 만날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외모가 뛰어나서일까요? 젊어서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중력입니다. 감정의 밀도가 깊은 여자에게 잘난 남자는 결국 끌려옵니다. 그런데 이 감정 중력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야 완성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기존 연애 기술 영상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감정 중력의 5가지 법칙과 그 법칙이 작동하는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잘난 남자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 중력이 그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나이든 여성이 고요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존 연애 콘텐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 있는 여자가 매력 있다. 선을 넘지 않는 실망은 남자를 흔든다. 칭찬은 남자의 약점이다. 거리두기와 주변 평판이 중요하다. 떠날 수 있는 여자가 결국 선택받는다. 물론 옳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행동들이 남자를 매달리게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주는 새로운 관점은 이것입니다. 남자가 매달리는 이유는 감정 중력 때문이며, 그 중력은 감정의 경제와 심리와 본능이 만들어낸 구조적 힘이라는 것. 기존 영상이 행동을 말한다면 이 영상은 원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동만 따라해서는 진짜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당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정 중력의 5단계 시스템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각 단계는 심리학과 경제학과 철학과 인간 본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첫 번째 단계, 감정의 밀도, 여유의 힘. 잘난 남자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여유로운 여자입니다. 이 여유는 시니어 여성에게만 있는 독특한 매력입니다. 연락이 늦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쯤 연락이 없어도 그래 바쁜가 보지 합니다. 감정 기복이 적고 스스로의 세계가 단단합니다. 이 여유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삶이 만들어낸 감정의 중력입니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난 남자들은 이 고요함에 가장 먼저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여자의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낮게 내려갔다가를 반복합니다. 그 변화가 처음에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자는 결국 예측 가능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성의 여유는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밑바닥은 깊습니다. 이 깊이가 남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중독됩니다. 67세 혜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혜숙 씨는 최근 한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평소에 이틀에 한 번씩 연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흘째 되는 날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혜숙 씨였다면 불안해서 먼저 연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혜숙 씨는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하고 친구와 차를 마셨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숙 씨는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혜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쁘신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남자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연락 안 한 것에 대해 이 여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온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혜숙 씨에게 더 끌렸습니다. 왜일까요? 감정의 밀도 때문입니다. 혜숙 씨의 감정은 남자의 연락 여부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 밀도가 중력이 되어
남자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라오츠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혜숙 씨는 억지로 여유를 부린 게 아닙니다. 진짜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여유가 남자를 움직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여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유는 감정 그릇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감정 그릇이 크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 그릇이 작으면 작은 일에도 넘칩니다. 시니어 여성의 감정 그릇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이미 커져 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식 키우는 고통, 시댁과의 마찰,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며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의 늦은 연락 정도로는 그릇이 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니어 여성만의 구조적 강점입니다. 젊은 여자는 아직 그릇이 작습니다. 조금만 채워도 감정이 넘칩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성은 그릇이 큽니다. 웬만한 일로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젊은 여자 옆에 있으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성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 여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시니어 여성에게 점점 더 빨려 들어갑니다. 감정의 밀도가 중력을 만들고 중력이 남자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감정의 그림자, 실망의 무게. 젊은 연애는 화로 흔들고 성숙한 연애는 실망으로 흔듭니다. 실망은 감정 중력의 그림자면입니다. 과장된 화는 가볍지만 조용한 실망은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는 즉각적인 반응이고 실망은 누적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는 잠깐 미안해하다가 곧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실망을 표현하면 상대는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실망은 관계 전체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68세 명자 씨의 경험입니다. 명자 씨는 만난 지 석 달 된 남자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게 왔습니다. 젊었을 때의 명자 씨였다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은 왜 안 했어요? 하며 따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명자 씨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남자가 미안하다고 하자 명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조금 실망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라는 말이 화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실망의 무게 때문입니다. 화는 폭발입니다. 순간적으로 터졌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실망은 침전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화는 관계를 끊지 못하지만 실망은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화는 아직 기대가 있다는 뜻이고 실망은 기대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실망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감정 경제의 원리입니다. 모든 관계는 감정 자산의 흐름입니다. 칭찬은 입금이고 실망은 출금입니다. 화는 이자고 신뢰는 원금입니다. 시니어 여성은 이 경제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젊을 때는 감정을 함부로 썼습니다. 화도 많이 내고 불만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도 아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실망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껴 쓴 실망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많은 말로 화를 내지 않고 적은 말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실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적은 말이지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남자의 행동을 바꿉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망을 표현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실망한 척하면 금방 들킵니다. 진짜 실망했을 때만 실망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냥 조금 실망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일로 계속 실망했다고 하면 그 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실망은 아껴 써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 경제의 핵심입니다. 감정도 화폐와 같아서 많이 쓰면 가치가 떨어지고 아껴 쓰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시니어 여성은 이 원리를 삶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쓸 때 전략적입니다. 언제 화를 낼지, 언제 실망을 표현할지, 언제 침묵할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 감정 사용이 남자를 붙잡는 강력한 중력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감정의 경제. 칭찬은 감정 투자다. 잘난 남자가 버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를 정확히 인정받는 경험입니다. 칭찬은 달콤함이 아니라 남자의 감정 자산을 증가시키는 투자입니다. 시니어 여성의 칭찬은 더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가볍지 않습니다. 젊은 여자의 칭찬은 때로 과장되어 보입니다. 우와, 대단해요. 정말 멋져요. 완전 최고예요. 이런 칭찬은 순간적으로는 기분 좋지만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성의 칭찬은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 참 세심하시네요. 이런 면도 있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런 칭찬은 관찰에서 나온 칭찬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느껴지고 오래 기억됩니다. 둘째, 경험에서 나옵니다. 시니어 여성은 수많은 남자를 봤습니다. 남편도 봤고, 동료도 봤고, 친구의 남편도 봤고, 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평가할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남자가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칭찬이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셋째, 평가보다 관찰에 가깝습니다. 젊은 여자의 칭찬은 종종 평가처럼 들립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요. 이건 칭찬이지만 동시에 평가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성의 칭찬은 관찰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시네요. 이건 평가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가받는 것보다 발견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상대방의 기준이지만 발견은 자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69세 선영 씨의 경험입니다. 선영 씨는 최근 만난 남자가 식사 후 계산할 때 항상 카드를 꺼낸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의리 있는 사람이시네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계산할 때 보면 알아요. 망설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남자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발견해준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승인입니다. 남자는 평생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지위가 어떤가. 하지만 시니어 남자는 이제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대신 자기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시니어 여성의 칭찬이 강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존재를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당신의 이런 면이 좋다. 당신은 이런 가치가 있다. 이런 칭찬은 남자의 감정 통장에 큰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그 입금액이 쌓이면 남자는 이 여자를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만이 자기 존재를 제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방황하고 인정받으면 사람은 정착한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를 인정받으면 그 여자 곁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여성은 이 인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아직 사람을 볼 눈이 없고 같은 또래 남자친구는 경쟁 심리 때문에 진심 어린 칭찬을 못하고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성은 거리도 적당하고 경험도 충분하고 경쟁 심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 투자입니다. 칭찬이라는 감정 투자가 남자의 감정 자산을 키우고 커진 감정 자산이 남자를 이 여자 곁에 머물게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 감정의 거리.
침묵과 간격과 리스크 관리, 거리두기의 본질은 도망이 아니라 균형 회복입니다. 하루 쉬기, 말 줄이기, 감정 비우기, 혼자만의 시간. 이 간격은 남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욕심에서 나온 불안이 아니라 잃기 싫다는 소유 본능에서 나오는 불안입니다. 잘난 남자는 평생 떠날까 두려운 여자보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자를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떠날까 두려운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하는 여자입니다. 의존하는 여자는 남자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자는 남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능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낮아 보이고 얻기 어려운 것은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시니어 여성의 거리두기는 전략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으로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필요에서 나온 거리두기가 남자에게는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66세 정숙 씨의 경험입니다. 정숙 씨는 만난 지 넉 달 된 남자와 매주 2번씩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남자는 놀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 있어요?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남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더 자주 만나고 싶은 게 정상 아닌가. 하지만 정숙 씨는 자기 페이스를 지켰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남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했어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나 자신도 필요해요. 둘 다 소중해요. 그 말을 듣고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한테 의존하지 않는다. 독립적이고 자기 삶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런 여자가 자기를 선택했다는 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거리의 역설입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당연하게 느껴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가장 먼 거리에서 자란다.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거리를 두면 상대의 장점이 보입니다. 시니어 여성은 이 거리의 미학을 압니다. 젊을 때는 사랑하면 매일 붙어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 거리가 관계를 더 오래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도 나이가 들면 이 거리가 편안합니다. 매일 만나서 할 말도 없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 그게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시니어 연애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양보다 질, 빈도보다 깊이, 집착보다 여유, 그리고 이 특징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5번째 단계, 감정의 자유, 떠나도 괜찮다는 태도, 감정 중력의 최종 단계입니다. 잘난 남자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힘입니다. 시니어 여성들이 자조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다. 자식도 남이고 남자도 남이다. 재혼 글쎄 귀찮지. 이 말들은 냉소처럼 들리지만 연애에서는 가장 강력한 자존의 언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남자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남자를 가장 흔듭니다. 남자는 평생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 사회에 필요한 사람.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은퇴시키고 자식은 독립했고 사회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남자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이 말이 남자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괜찮습니다. 시니어 여성은 이미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병원 갑니다. 남자가 없어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남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없어도 이 여자는 잘 살 것 같다. 그럼 자기는 이 여자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있으면 좋은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남자는 더 노력하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더 잘해주고, 더 배려하고, 더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의 역설입니다. 필요하다고 말하면 남자는 부담스러워하고, 필요 없다고 말하면 남자는 필요해지고 싶어 합니다. 70세 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는 만난 지 반년 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과 있고 싶은 여자예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한테 의존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남자를 더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에서 나온 관계는 언젠가 끝나지만 선택에서 나온 관계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고통이고 자유는 평화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시니어 여성의 강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가족에게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오히려 남자를 붙잡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랑은 집착의 사랑입니다. 항상 확인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매달립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성의 사랑은 자유의 사랑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유의 사랑을 원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 중력의 5가지 법칙을 봤습니다. 감정의 밀도, 여유의 힘, 감정의 그림자, 실망의 무게, 감정의 경제, 칭찬은 투자, 감정의 거리, 침묵과 간격, 감정의 자유, 떠나도 괜찮다는 태도. 이 5가지가 감정 중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력이 남자를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노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중력은 시간이 만듭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감정의 밀도를 만들고, 수십 년의 상처가 실망의 무게를 만들고, 수십 년의 관계가 칭찬의 정확성을 만들고, 수십 년의 피로가 거리의 필요성을 만들고, 수십 년의 외로움이 자유의 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 여자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시니어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구조적 힘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는 중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한 중력은 먼 거리에서도 남자를 끌어당깁니다. 별이 무너져 블랙홀이 되면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시니어 여성의 감정 중력도 그와 같습니다. 한번 끌려온 남자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만이 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유, 실망의 무게, 정확한 칭찬, 적당한 거리, 자유로운 태도, 이 모든 것이 남자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시니어 여성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난 남자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 중력이 그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나이 든 여성이 고요한 힘입니다. 젊은 여자는 시끄럽게 사랑합니다. 울고 웃고 화내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성은 고요하게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실망하고 정확히 칭찬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 고요함이 가장 강력한 중력입니다. 물은 고요할수록 깊고 깊을수록 강합니다. 시니어 여성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고요하지만 깊고 깊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남자를 끌어당기고 붙잡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시간은 빼앗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감정 중력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70이든 80이든 당신의 감정 중력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밀도는 시간과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이미 강력한 중력이 있습니다. 그 중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기다리십시오. 별이 무너져 블랙홀이 되듯 당신의 고요함이 중력이 되어 언젠가 누군가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당신의 중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고 실망의 무게를 알고 정확한 칭찬을 아는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의 중력에 끌려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살면 됩니다. 고요하게, 깊이 있게, 자유롭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정 중력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것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잘난 남자가 매달리는 여자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감정의 밀도, 경험이 쌓아 올린 실망의 무게, 삶이 가르쳐준 칭찬의 정확성, 피로가 요구하는 거리의 필요성, 외로움이 선물한 자유의 힘,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모를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믿으십시오. 당신의 감정 중력을, 그리고 그 중력이 언젠가 당신에게 맞는 사람을 끌어당길 것을 믿으십시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중력입니다. 당신의 중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누군가 끌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 확실한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처럼 예외가 없습니다. 물리학이 거짓말을 하지 않듯이 감정 중력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밀도가 높으면 중력이 생기고 중력이 생기면 끌어당김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밀도는 이미 충분히 높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 쌓아 올린 밀도입니다. 그러니 중력도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아직 작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작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물리 법칙이 틀릴 수 없듯이 감정 중력의 법칙도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력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 고요함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중력을 믿으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잘난 남자가 매달리는 여자가 되는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 중력,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기다리십시오. 중력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중력도 그러할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